고유명이 공격받는 까닭은 그것이 언어를 사물의 이름으로 간주하는 생각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물의 이름으로. 그러나 이른바 일반 명사는 이름이 아니다. 러셀이 말하는 논리적 고유명도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란 본래 고유명일 뿐이다. 읽은 것 같은데.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란 본래 고유명일 뿐이다. 이름이란 본래. 고유명이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고유명. 일반 명사란 고유명을 부정확하게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고유명의 부정확한 확장. 일반 명사라는 어법은 언어를 사물의 이름으로 간주하는 생각을 낳을 뿐만 아니라 실은 고유명의 특성을 볼 수 없게 하기도 한다. 고유명의 특성. 개체를 일거에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고유명이지. 말을, 그러니까 일반명은 한 부분만 보여줘. 한 부분. 근데 고유명은 일거에 한 번에 그 존재로서 확 들어오게. 실존주의와도 다른. 말을 사물의 이름에서 따라서 대상에서 분리함으로써 사람들은 도대체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을 잊는다.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을. 여기서 이름과 언어를 구별하기로 한다. 물론 이 구별은 편의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의도는 언어를 고유명으로부터 재검토하는 데 있지 이것들을 분리해버리는 데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언어를 고유명으로부터 재검토, 언어를 고유명으로부터 재검토하는 데 있지 그것들을 분리해버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 구별은 이것은 누구인가, 무엇으로 불리는가와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의 구별로부터 시작된다. 누구인가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예컨대 다음과 같다. 이것은 누구인가는 고유명이고 이것은 무엇인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는 일반명이다. 이것은 소크라테스다. 1. 이것은 소크라테스다. 얼핏 보기 양자는 아무 차이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성은 누구인가, 무엇으로 불리는가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의 차이가 소멸되어야 비로소 나타날 수가 있다.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존 범주와 범주는 존재 성격의 두 가지 근본 가능성이다. 이 범주들의 대응에 존재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제1의적인 물음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의적인. 즉 존재하는 것이 누구인가, 실존 또는 무엇인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눈앞에 있는 것, 무엇인가라는 것이 그것이다. 존재 성격의 두 가지 양상의 연관에 대해서는 존재 문제가 명확해진 뒤에야 그 시계로부터 비로소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존재한 시간. 즉 그가 강조하는 존재 성격의 차이는 말하자면 이것이 있다. 실존 범주와 이것은 이다. 범주의 차이다. 실존 범주와 범주. 이것이 있다와 이것은 이다. 그런데 러셀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한다. 이로부터 러셀은 고유명을 일반 명사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유명을 일반. 마찬가지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누군가도 고유명이 아니며 그에게서 고유명은 범주에 속하고 만다. 집합 속의 일원인 거지. 하이데거는 뭐뭐가 있다 존재를 근본적인 것으로 본다. 존재를. 이것을 실존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실존이란 무명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누군가 고유명은 무엇으로 불리는가이지 무엇인가가 아니다. 이 경우 누구인가와 무엇인가를 인간과 사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인간과 사물도 아니고 사물도 누구인가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야.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한 어떤 기능에 한 가지 특징에 특화돼서 그 부분만 보게 되는 거야. 전체로서 보는 게 아니라. 것에 대해서도 누구인가와 무엇인가의 구별이 가능하다. 즉 어떤 것을 고유명으로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이며 일반 명사로 부를 때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우리의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하이데거는 주어로서의 누군가를 임의의 X로 놓음으로써 수로를 우위에 둔다. 수로를. 그치? 수로가 필요 없는 거야. 이 고유명은 수로가 필요 없는 거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실어가 불가능한 거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러셀과 유사하다. 프레게는 고유명과 단칭명사를 구별하지 않았다. 즉 고유명을 하나밖에 없는 대상에 결부시켰다. 하나밖에 없다고 고유명이 아니야. 러셀은 물론 고유명은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밖에 없다고 고유명을 하지. 러셀은 이들을 구별했다. 바꿔 말해 그는 누구인가와 무엇인가를 구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누구인가를 이것, 즉 임의의 X로 놓고 간다. 그럼으로써 누군가, 즉 고유명을 제거한다. 하이데거는 현존재, 실존이 공동존재임을 강조한다. 공동존재는 타인이 사실상 한 사람도 눈앞에 있지 않고 또 지각되지 않을 때에도 실존론적으로 현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현존재가 다만 단순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역시 세계 내에서의 공동존재입니다.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공동존재 속에서만, 그리고 거기에서만 있을 수가 있다. 공동존재. 이것도 고유명은 아닌 거죠. 공동존재. 사회적 존재지.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존재 안에서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지. 역시 세계 내에서의 공동존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있을 수 있다. 홀로 있는 것, 단독 존재는 공동존재의 한 결여적 양상이며 전자의 가능성은 후자를 증명한다. 그러나 각자성을 강조함에도 위와 같은 생각에서는 단독성으로서의 실존이 나오질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가 나라는 말의 공동성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고 또 그 속에서 비로소 개별, 특수일 수 있다는 생각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이 나의 단독성은 고유명 속에서밖에 찾아낼 수가 없다. 레비나스는 이것을 실사화라고 부른다. 리스타니 오사무에 따르면 실사화라는 말은 실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레비나스에 따르면 그것은 철학사에서 동사로 표현되는 행위가 실사에 의해 지시되는 존재가 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동사로 표현되는 행위가 실사에 의해 지시되는 존재가 되는 사건. 그리고 실사화라는 말은 무명의 실존한다가 실존자가 실존한다. 즉 누군가의 실존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의 참된 실체성은 그 실사성에 있다. 실사성. 단지 얼마간의 존재 일반이 무명인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은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속에 있다. 그 얼마간의 존재 일반이 무명인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속. 순간이 존재 일반의 무명성을 단절시킨다. 순간이 존재 일반의 무명성을 단절시킨다. 레비나스가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하이데거임은 분명하다. 하이데거는 주체, 주관이라는 실체를 부정하고 무명의 실존, 그리고 공동존재로서의 실존을 말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실존자, 존재자에서 실존, 존재로 가는 길이다. 이에 대해 레비나스는 주체의 실체성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실은 실존이 고유명을 부여받는다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실존의 실사화는 타자에 의해 명명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단독성이 있는 것. 실존은 공동존재,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이 바로 초월론적 공간을 계시하니까 초월론적 공간에서만이 고유명에 의해서 이 단독성이 드러나는 거지. 실존은 공동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다.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인 거지. 사회적 존재. 타자와의 관계. 러셀에게서도 하이데거에게서도 고유명 또는 명명의 사회성이 제거되고 간다. 명명의 사회성.
고유명 또는 명령의 사회성. 가능성과 현실성까지 10분만 하죠. 역시 어려워. 짜투리에는 이렇게 어려운 거